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0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한 지 30분 만에 40분 만에 일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징계위에 참석한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징계위 절차 전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위원장 대행을 할 수 없는 추 장관이 징계 소집 과정 등에 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런 이유로 징계위 심의가 정회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긴급 들어온 보도입니다. 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렸는데, 이 징계위원장과 위원들의 구성이 이게 편파적이다라는 시비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윤석열 총장의 부정적 입장을 이미 표현한 사람이고 친여 활동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징계위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래는 법무차관이 맡기로 했는데 편파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가지고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가지고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났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추측하는 것이죠. 징계위원으로는 안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구 법무차관도 위원으로 참석했고, 검사 출신 징계위원이 중요한데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이 말승만은 판사 분석 문건을 제보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추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에서 승진시킨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결론은 뻔하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분석은 이 조선닷컴이 보도한 건데,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에서 오늘은 한 사람이 불참을 하고 5명이 출석을 했는데 4명이 호남 출신이랍니다. 특히 징계위원 중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수사 관련자 다수가 이게 공교롭게도 전남 순천고 출신인데, 전남 순천고 출신이 많은데 이 징계위원회 순천고 출신이 2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제외하고 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과 검사 2사람, 외부 인사 3명인데, 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는 전남 광양 출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전주,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순천 출신, 그리고 외부 인사인 안진 전남대 교수는 광주 출신, 그의 아버지도 전남대 교수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이들만으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징계위원으로 알려진 최태형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언론이 계속 알려졌다고 보도하느냐 하면은 이 징계위원 명단을 미리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신 지역으로 어떤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5명 중 특정 지역 호남 출신이 4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편중된 구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한결같은 코멘트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한중 교수와 신성식 부장은 모두 전남 순천고 출신인데 이 학교 출신 검찰 관계자 중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채널A 사건 관련자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신성식 부장은 KBS가 채널A 관련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KBS에 제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역시 순천고 출신입니다. 역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전준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도 역시 순천고 출신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려 했던 수사 관계자들 모두가 이 학교 출신인데 징계위원회에도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크게 분류를 하면은 전라도 좌파 연합정권이죠. 전라도 좌파 연합정권인데 이게 바로 윤석열 총장은 또 충청도 출신이고 이렇게 자꾸 지역 이야기가 나오면은 앞으로 이 대선을 앞두고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를 대표하는 윤석열 씨가 만약 이번에 징계를 당해서 쫓겨난다고 할 경우에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대선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충청표가 결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충청도 여론을 상당히 자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도 출신 원적별로 출신 인구는 전 국민 중에서 한 16%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는 한 32%, 합치면 48%, 그리고 호남이 한 25% 정도 되죠. 이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지역구도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라도 편중 인사가 결국은 나중에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서 대통령 선거에서 총합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전체가 이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중간 결론이 나온 겁니다. 사실관계에도 징계 사유가 아니고 더구나 판사들조차도 이거는 판사 사찰 문건 운운하는 것은 그게 별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전국 판사회의가 이미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이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등 어떤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징계를 할 수가 없는 모든 객관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한 추미애 씨가 문 대통령 대신에 악역을 맡으려고 하는데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가 만약 해임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결단을 내려야 하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직된 정권은 여기서 스톱이 보통 안 됩니다. 유턴하면 참 좋겠는데 이 원래 독재 정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숙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추미애 씨의 역할은 1979년 11.6 사건을 불렀던 차지철 경호시장의 바로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구나 이 징계위원회 아까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것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총장의 진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극상을 넘어서 조직윤리로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쫄병들이 모여가지고 소대장 징계를 결정합니까? 그럼 사단장들이 모여가지고 합참의장 징계를 결정합니까? 군에서도 합참의장, 윤 총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합참의장 징계는 국방장관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합참의장 징계를 하려면은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 부하들이 모여가지고 상관의 징계를 결정한다면은 그 조직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공산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뒤죽박죽 속에서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구성 요소로 보면은 징계 입맛대로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지 모르지만은, 김영삼 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한 이후에 1979년 10월 초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